SBS에서 방영된 김민기 다큐 3부작에는 야학 교사를 하던 시절을 회상하던 한국 사회 최고 기득권의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이 나온다. MBC 아나운서를 하다가 삼선 계열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긴 이인용,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맛없던 집안 아들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김한 JB금융 회장 전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준규가 그들이다. 학생운동이 극심하던 시절 이들은 그 용기까지는 없었고 야학 같은 교육운동에 투신했을 것이다. 그들의 젊은 시절 그 결단도 결코 쉽지 않았을 터 분명 침공의 대상이다. 그들이 만든 영어 교재의 한 문장이 김민기에게 거슬렸다. 그들의 요청으로 잠시 도와주러 왔던 김민기는 I am a labor, you are an owner라는 문장을 지적했다. 이런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영어 문장을 김민기가 빼자고 했단다. 세 명은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회상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영문 표기는 프라지큐터즈 오피스였다. 그것이 프라뷰션 서버스로 변경되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이미지를 벗고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것은 당시 검찰총장인 김준규의 아이디어였다고 전해진다. 김준규는 야학 교사를 하던 시절 I am a labor, you are an owner를 지적한 김민기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속한 계층이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의하여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일 터인데 야학이 과연 그런 결과물들을 내었을까? 피교육자들은 교육자들의 환경세탁에 주눅들어 오히려 그들을 동경하든지 신분차를 확인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점은 한국에서 처음 야학을 시작한 윤치호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윤치호가 1908년에 펴낸 노동야학 독본의 사파를 보면 서양식 복장을 한 유길준이 누추한 복장의 노동자에게 하는 말이 나온다. 고문의 말씀 여보, 나라 위하여 일하오. 또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노동자의 계단대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 구도가 산업화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윤치호는 또 이렇게 말한다. 노동하는 동포들은 어찌하여 아랫사람 되었는가. 재주 없고 천리양 재산 없어 사느라고 되었으니 이미 아랫사람이 되었거든 아랫사람제는 도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법이 허락지 않아 질서를 몰랑케 하는 죄인 된다. 질서를 지키어 위아래가 조화한 후에야 국권 회복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야학은 노동야학으로 시작했는데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1940년대 들어서 시작된 이른바 상록수적 야학은 애국계 운동 혹은 농촌문화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예를 들어 뒷간, 부엌 소재나 깨끗이 하고 문화생활에 지장을 주는 누명짓을 하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등의 계도 활동을 통해 농민의 피폐한 삶이 가난하고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려 했다. 여기서 농촌을 가난으로 몰고 간 식민지 수탈은 감춰진다. 결국 야학운동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의 혜택을 못 받은 계층들에게 그 모순의 실체를 은폐하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전태일 분신 이후 노동자들의 각성을 요구하면서 단세쟁이와 노동조합 결선에 야학이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항상 감시와 핍박의 대상이어서 대중운동으로 자리잡기 힘들었다. 앞서 말한 야학 교사를 하던 세 사람의 회고에서 드러나듯이 피교육자들에겐 노동자다움을 심어주는 영어 교재를 몇 해 동안 사용하면서도 문제점을 몰랐던 것이다. 김민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단지 야학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등으로 분류되는 신흥명문과 아파트값과 무관하지 않은 강남의 사교육 열풍, 그 파생물로서 학력 자본의 계승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